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 권리 대 권리 접근범의 심결 취소 소송에서 소이익 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케이스가 네 가지가 있거든요. 케이스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3번, 케이스 4번이 있어요. 여기 중에서 케이스 1번, 2번은 소액이 있고요. 케이스 3번, 4번은 소액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구별하는 게 여러분들 포인트잖아요. 이거 한번 해보면 이제 별것도 아니니까 잘 보면 여러분들 일단은 권리 대 권리 접근범의 심결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을 판단하기 앞서서 소의 이익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소의 이익이 뭐냐면요. 아니 여러분들 판사가 놉니까? 판사가 한가해요? 그러니까 소의 이익이 있는 것만 여러분들 판사가 이제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의 이익이 없으면 반대말로 이제 소각가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소의 이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소의 이익을 어떻게 판단하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186조 여기에 이제 심결취 소송 법조문이에요. 심결취 소송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는 이상 불리한 심결을 받은 당사자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심결을 불복하여 심결 취소 소송 구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 불리한 심결이 있잖아요. 불리한 심결이 있으면 여러분들 소외이익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보시면 지금 갑이 있고 을이 있어요. 지금 을이 특허권자예요. 갑이 을한테 이제 무효 심판을 청구를 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 지금 갑이 인용 심결을 받았어요. 이게 갑이 이겼어요. 그럼 여러분들 불리한 심결을 받은 당사자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갑은 이 인용 심결에 대해서 심결취소 소송 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갑은 불리한 심결이 아니고 유리한 심결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갑은 심결취소 소송의 소액이 없고요. 여기 을 있잖아요, 을. 을은 요거 인용 심결이 불리한 심결이잖아요. 그러니까 을은 소액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불리한 심결이 있으면 소액이 있다. 요게 원칙. 다만 예외가 뭐냐면 첫 번째 예외. 요거 특허권이 소멸하거나 요거거든요. 특허권이 소멸. 그러니까 보시면 아까처럼 갑이 있고 을이 있단 말이죠. 갑이 있고 을이 있다. 여기서 특허를 등록받았다. 그죠? 근데 갑이 을한테 예를 들어서 권리범위하게 심판을 청구했어요. 소금범을 청구했어요. 그래서 지금 갑이 뭐 인용심계를 받았어요. 기각심계를 합시다. 근데 다른 사람 병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무효심판을 청구한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인용심결이 났어요. 이게 이 을의 특허는 무효 사유가 있는 거여가지고 병이 이긴 거예요. 지금. 그죠? 그래가지고 인용심결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확정돼 버렸어요. 30일 지나가지고 확정됐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갑은 권리범위 확의 심판을 청구했는데 여기 기각심결 받았으니까 불리한 심결 있잖아요. 불리한 심결 있으니까 원칙적으로 갑한테 소액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병이 을한테 무효심판 청구해가지고 인용심결 났고 그게 확정돼서 여기 133조 사망에 의해가지고 을의 이 특허권은 소급적으로 없어져 버렸어요. 소급적으로 없어져 버렸는데 갑의 이 심결 있잖아요. 갑이 이 심결에 대해 가지고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죠? 요거 소액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없죠. 왜냐하면 특허권이라는 게 있어야 권리범위 확인 심판도 의미가 있고 한 건데 지금 특허권이라는 게 없는데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 대한 심결을 왜 취소를 해요? 특허권이 있어야 취소를 하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그 심결 이후에 사정에 의해 가지고 이 특허권이 소멸하였다는 사정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소액이 없는 거예요. 또 얘가 뭐 있냐면 당사자 협의로 이해관계가 소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시면 이것도 봐봐요.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제 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을이 특허권자고 갑이 을한테 이제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거죠. 무효심판을 청구를 하는데 지금 여기서 기각심결이 났어요. 근데 지금 갑은 원칙적으로 불리한 심결이 있으니까 소액이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밖에 나와가지고 커피숍에서 가가지고 협의를 한 거예요. 협의를 그래 내가 갑이 갑아 너 힘들지? 그래 너도 이제 요거 심판하느라 힘들지? 그래 을이 갑한테 돈 한 500만 원 주고요. 갑은 요거 이제 그 소재기 안 하기로 협의를 했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갑이 돈 받고 나니까 마음이 변해가지고 이 기각심결에 대해 가지고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이거 가능한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당사자 사이로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의해 가지고
커피집에서 이해관계가 소멸했잖아요. 그런데 뭘 또 심결치도 소송을 제기를 해요. 그죠? 판사들이 바쁜데 당사자끼리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뭘 또 판단을 해요. 아시겠죠? 요거는 소액이 없다. 됐죠? 그리고 등이 뭐 있냐면 등이 이번에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거 권리 대 권리 조건범의 심결에 대한 심결치소 소송. 그죠? 요거 케이스가 네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케이스는 소액이 있다. 두 가지 케이스는 소액이 없다. 그러니까 요 두 가지 케이스를 잘 구별을 하는 게 이제 포인트겠죠. 일단 이거 하기 앞서서 요거 지금 요거거든요. 보시면 일단 요거 하기 앞서서 여러분들 확인액이 있고 소액이 있잖아요. 확인액은 요거는 심판 단계에서 심판 청구 이익을 말하는 거고, 소액은 소송 단계에서 이익을 말하는 거고, 그죠? 여기가 두 개가 다르니까 일단은 요거부터 하겠다니까요. 여기 확인액, 심판 단계에서 확인액 보시면 지금 얘가 지금 나중에 출원한 거고요. 얘가 먼저 출원한 거예요. 지금 갑이 을한테 조건범을 청구해요. 조건범 청구하면 만약에 그러니까 요거 확인 대상 발명이 지금 얘가 지금 갑이 출원해서 등록받은 게 A고요. 지금 을이 출원해서 등록받은 게 B예요. 그리고 이 B를 확인 대상 발명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조건법을 청구를 해가지고 인용 심결을 받아요. 인용 심결을 받으면 A랑 B랑은 그, 똑같습니다. 뭐 그런 의미잖아요. 뭐 거기서 거기입니다. 조건법 청구해서 인용 심결을 받으면 여기서 인용 심결을 받으면 그죠? 보호 범위에 속합니다. 그거잖아요. 여기 갑의 권리에 대해서 B가 보호 범위에 속합니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A 요거 A 출원해서 등록받은 거 요거 A의 보호 범위에 B가 속합니다라는 취지잖아요. 이 조건법 청구하는 게 만약에 인용 심결을 받으면 그렇게 이제 취지의 심결을 하는 거잖아요. A의 보호 범위에 B가 속합니다라는 취지의 심결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상 A랑 B랑 그 선출은 여기는 원래 요거는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을이 출원해가지고 등록받은 거 있잖아요. 요거는 애초에 36조에 따른 선출원주의 흠결로 인해가지고 등록받으면 안 됐었어요. 왜냐면 여기 갑이 먼저 출원했으니까 이게 선출원한 거고 이게 후출원한 거니까 얘랑 비슷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얘랑 비슷하다는 거니까 지금 얘는 애초에 후출원한 거니까 36조 흠결이거든요. 얘 때문에 지금 36조 흠결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애초에 등록이 안 됐어야 되는 거예요. 등록이 안 됐어야 되는데 등록을 된 거라는 취지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조건범에서 인용심결을 받는다. 이 권리 대 권리 조건범에서 인용심결을 받는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A랑 B랑 비슷하다라는 의미잖아요. 그죠? 쉽게 말하면 A랑 B랑 비슷하다는 의미는 뭐예요? 요거 B는 요게 36조 흠결이 있다. 36조 흠결이 있어가지고 등록을 받았으면 안 됐었다. 라는 취지잖아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말은 뭐예요? 요거는 을에 등록받은 거 요거 이 권리가 흠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흠결이 있습니다라는 취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조건범을 청구를 하는데 을에 등록받은 B가 흠결이 있습니다라는 무효심판의 권리가 무효심판에 해당하는 그 판단이 들어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하는데 무효심판에 해당하는 그런 해설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너무 혼돈이 되잖아요. 권리범위 확인 심판이에요, 무효심판이에요. 이게 혼돈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헷갈리니까 권리 대 권리 조건범은 애초에 허용을 안 해요. 맞아? 애초에 허용을 안 하는데 다만 여기가 만약에 이게 이제 을의 B가 갑의 A를 이용하는 발명이에요. 그러면 이 B가 A의 범위에 속하고 B도 여러분들 B도 여기 이제 무효가 아닌 거잖아요. 이용하는 발명이면 98조에 의해서 이용하는 발명이면 B가 A의 보호 범위에 속하면서도 B가 무효가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권리 대 권리 조건범을 청구를 하면서 이용 관계를 주장을 해요.
그러면 예외적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 권리 대 권리 적법범 원칙적으로 안 된다. 예외적으로 된다. 요거예요. 정리를 해보면 그죠? 근데 소검범은 원칙적으로 되는 거고 을이 갑한테 소검법 청구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있는 거고 갑이 을한테 저검법 청구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원칙이 안 되고 예외가 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보시면 요거는 이제 확인의 이익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정리를 해봐야 되는 게 소의 이익을 우리가 정리를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케이스가 네 가지 케이스가 나와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봐봐요. 첫 번째 케이스 갑이 을한테 권리 대 권리 조건법 청구를 합니다. 그죠? 여기가 심결이 여기 나왔 이때가 심결시예요. 그죠? 심결시인데 이 심결 전에 을이 등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그림이 조금 애매한데 지금 출원해가지고 등록받고 갑이 지금 을이 출원만 해놓은 상태예요. 그죠? 그리고 지금 갑이 요거 을한테 이 출원한 발명에 대해 가지고 확인 대상 발명으로 우리가 이제 적은범을 청구를 하는 거죠. 적은범을 청구를 하는데 이때 심결시가 여기가 심결시예요. 그리고 을이 출원해가지고 등록받은 거 있잖아요. 요때 등록이 된 거예요. 이 케이스 1번은. 그죠? 그러면 갑이 출원해가지고 등록받고 을이 출원을 했는데 등록은 심결 전에 된 거예요. 요거는 만약에 이 심결이 갑이 인용 심결을 받잖아요. 그런데 갑이 인용 심결을 받으니까 을이 지금 불복할 수 있는 거죠. 갑은 불복을 못 하잖아요. 소액이 없잖아요. 을이 이 인용 심결에 대해 가지고 불복하잖아. 요거 소액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첫 번째 케이스 끝.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요거 지금 갑이 출원해가지고 등록받고 또 을이 지금 출원해가지고 있어요. 출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출원한 발명을 확인 대상 발명으로 이 조건범을 청구를 하는 거예요. 135일 조건범을. 그 다음에 여기서 인용심결 받았어요. 인용심결 받았으니까 불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을이 불복할 수 있잖아요. 이 인용심결에 대해 가지고 을이 갑한테 불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심결치도 소송, 심치소. 그리고 심치도 청구를 하고, 그죠? 여기 심치도를 청구를 하고 이제 등록이 된 거예요. 요 케이스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보면 불복을 하고 등록. 첫 번째 케이스는 불복 전에 등록. 두 번째 케이스는 불복하고 등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다시. 첫 번째 케이스는 심결 전에 등록. 두 번째 케이스는 심결 이후에 등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심결시를 기준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그 권리범위하기 심판에서 심결시도 소송에서 소송물이 심결 당시의 법령과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소외이익 판단 방법 판례에서도 심결을 기준으로 해요. 심결 이후 사정. 그러니까 심결 이후에 등록이 됐는지, 심결 이전에 등록이 됐는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인용 심결이 났으니까 갑이 을한테 조건범 청구하는데 인용 심결이 났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 불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을만 불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을만 불복을 하는데 이 심결 전에 등록된 케이스는 소액이 있다. 심결 이후에 등록된 케이스도 소액이 있다. 이거 둘 다 소액이 있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똑같은데 보시면 갑이 을한테 지금 조건범을 청구를 해요. 근데 여기서는 기각심결을 놨어요. 심결 이전에 등록된 케이스가 있잖아요. 심결 이전에 등록된 케이스니까 지금 기각심결이니까 여기서 갑이 소액이 있어요. 을이 소액이 있어요. 지금 원래 원칙적으로 갑한테 소액이 있잖아요. 갑이 이 기각심결에 대해서 불복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죠? 요거 불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다. 왜냐하면 기각심결 이전에 등록이 됐잖아요. 기각심결 이전에 등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심결 이전에 권리 대 권리 이제 확인 대상 그게 돼버린 거잖아요. 그죠? 권리 대 권리 그 적공범위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논리가 좀 이상하긴 한데 원래 확인해익이랑 소액이랑 이제 관련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소액이 없다고 판시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확인의 이익이 없으니까 소액이 없어. 이렇게 판시를 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확인의 이익이랑 소액이랑 관련이 없는데 여기서 이게 후가 아니고 허예요. 특허법은 판례거든요. 특허법은 판례니까 약간 논리가 빈약하긴 해요.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조금 그러긴 한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확인의 이익이 없으니까 소액이 없다. 요 논리예요. 지금 보시면 여기 기각심결이 있고 기각심결에 대해 가지고 불리한 심결인 갑이 원칙적으로는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심결 전에 지금 을이 등록이 돼버렸어요. 심결 전에 을이 등록이 됐어요. 그러면 확인의 이익이 없으니까 소액이 없다. 이 논리로 가가지고 논리가 좀 빈약하긴 하죠. 소액이 없었어요. 갑은 소액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심결, 기각심결 이후에 을이 등록이 됐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확인의 이익이 없으니 권리대 권리 조건범위랑 사실상 동일한 거다. 여기에 이 기각심결에 대해 가지고 심결취소 소송 제기하는 거는 권리대 권리 조건범위랑 사실상 동일한 거다. 따라 가지고 요거는 소액이 없다. 뭐 이런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논리가 말이 안 되긴 한데 여러분들 논리가 말이 안 될 때는 그냥 결론만 외워두세요. 결론만. 저 싹 까먹고 여러분들 어차피 논리가 말이 안 되니까 싹 까먹고 결론만 이거 외우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외우냐면 봐봐요. 이거 여기 위에 두 개는 소액이 있고요. 밑에 두 개는 소액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외워야 되겠어요? 여기 인용심결 받았다. 인용심결 받았으면 을이 지금 불복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인용심결 갑이 을한테 청구한 권리범위와 계진판에서 갑이 인용심결 받았다. 그러면 만약에 을이 불복을 하는데 을이 불복하는 거는 소액이 다 있다. 심결 전에 등록받았든 심결 이후에 등록받았든 상관없이 다 소액이 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기각심결 받았다. 기각심결 받았으면 갑이 불복을 할 거 아니에요. 갑이 불복하는 심결 취소 소송은 을이 심결 전에 등록받았던 심결 이후에 등록받았던 갑이 불복하는 심결 취소 소송은 소액이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갑이 을한테 정리를 딱 하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타이핑을 해드리자면 갑이 을한테 권범심 청구함 그죠? 갑이 을한테 권범심 청구함. 그리고 갑이 다시 심취소 청구하는 건 소액이 없다. 그죠? 근데 을이 심취소 여기 다시 빼고 을이 심취소 청구하는 건 소액이 있다. 이렇게 하면 끝나요. 만약에 갑이 을한테 권범심을 청구를 하면 갑은 심취소 소액이 없다. 을은 심취소 소액이 있다. 언제 등록받았던 거 아니고 상관없이. 그죠? 이렇게 하면 끝.